자, 다시 한번 갑니다. 44점. 자, 영공 부인 유남자자. 그래서 위나라 영공에게는 이름이 남녀남자를 쓰는 남자라고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죠? 사인위 공자왈.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부리는 아래 사람으로 하여금 공자에게 심부름을 보냈다는 거죠. 이를 위 일로 왈 말하기를 사방지 군자 불룡 용여 가군위 형제자. 그래서 사방에 있는 군자들은 하고는 그 불룡욕은 나중에 해석하고요. 밑에 줄로 와서 여가군 위 형제자. 그래서 과구는 적을 과자 임금군이 와서 과구는 왕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과인 임금은 자기를 겸손히 일컫는 말로 스스로를 과인이 짐이 이러잖아요. 나 짐자를 쓰고 짐이 또는 과인이 이러는. 그래서 과군 그러면은 임금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임금의 형제가 되지 못하면은 치욕으로 욕될 욕자이죠. 별 진자의 마지촌이 와서 욕될 욕이죠. 욕으로 여긴다 하고자 할 욕으로 생각한다 이거죠. 필견 과소군. 그래서 과군 사이에 작을 소자가 하나 들어가서 과소군 이러면은 이거는 왕의 부인을 왕비를 말하는 것이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군자들은 반드시 우리 과소군을 우리 왕의 부인을 본다 이러는 거죠. 그러는데 과소군께서 남자 그 영공의 부인이 원견 그대 공자님을 뵙고자 합니다 이러는 거죠. 뵙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랬더니 공자 사사 하나는 앞에 사자는 말씀사 또는 사양할 사자이고요. 뒤에 사자는 살해할 사자. 그래서 두 개 다 그냥 우리 말로는 사사이지만 공자께서 그렇게 여겨서 친히 영부인께서 나를 보려고 하시니 뒤에 말은 감사합니다 하고 일단 인사를 하는 거죠. 뒤에 거는 감사합니다 이고 앞에 말씀사 또는 사양할 사자는 그렇지만 감사합니다만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랬으나 부득 이 견지. 그래서 자 너무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꾸 고집을 부려서 절대로 안 봐. 소문이 그렇게 나쁘게 나 있는 여자를 내가 어떻게 봐. 내 명예에 손상이 갈 수도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못 보겠어. 이럴 수는 차마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부득이 그러는 거죠. 부득이 견지 보게 되었는데 부인 제치 유중. 그래서 부인은 자 있을제 소수로가 이렇게 먼저 왔죠. 부인은 있었다. 어디에? 칙으로 만든 배 휘장 그 청 휘장 안 가운데 있었다 이거죠. 부인이 칙으로 만든 배 휘장 가운데 그 뒷자리에 앉아 있었다. 공자 입문. 공자는 문으로 들어가서 북면 개수이죠. 자, 남자는 영부인이니까 남면을 하고 있고 신하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이 공자는 북면을 하는 거죠. 윗사람은 북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면을 하면서 머리수 조아리겠죠. 머리를 구부려 숙였다. 조아리고 인사를 드렸다 이거죠. 그랬더니 부인 자유중 제배. 그래서 부인도 휘장 안에서 제배하였다. 두 번 절을 하였다 이거죠. 한패 옥성 구연. 그래서 그랬는데 자 치장을 막 하고 있고 향기는 또 얼마나 향수는 얼마나 또 극한 향수를 뿌렸을까요? 아마도 비디오죠. 자 그러니까 그 구슬을 차고 있는데 이 구슬 소리가 아주 아름다운 옥구슬 소리가 그냥 옷구슬 굴러가는 소리가 막 나고 막 이러겠죠. 머리 절을 하고 허리에도 차고 뭐 목에도 하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뭐 절을 하느라고 몸을 이렇게 숙였다 이러고 하면은 굿을 굴러가는 소리가 떠르륵 났겠죠. 자, 그렇게 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아래 문장으로요. 공자왈 오향위불견, 여기에서 시골 향자가 와서 난데없이 왜 시골 향자가 나왔냐 하면은 시골 향의 뜻은 내 본향, 고향, 이런 원래부터 내 본뜻은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골하고 연관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본래 위불견, 보고 싶지 않았다. 소문이 너무 그러니까 자, 남자를 잘못 만났다가는 내 명예에 오명이 될 수 있으니까 나는 만나고 싶지 않았다. 이것을 본래부터 내 본심은 그거였다. 이것에 시골향자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본래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견지예 답언, 그래서 할 수 없었다. 부득이 했다 그랬잖아요. 부득이 답례로서 자, 그 영부인이 어떻게 한 그거에 대한 나를 일부러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했잖아요. 그 초청하는 그거에 대해 어쩔 수 없이 답례로서 다만 보았을 뿐이다 이러는 거죠. 그럼에도 이 강직하기 짝이 없었던 자로는 불렬이에요. 자로는 기뻐하지. 아니 자로는 그러잖아요. 몇 술자리가 없으면 안 하면 그뿐이지 일구이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막 이렇게 안 하면 그뿐이지 우리가 입에 거미줄 주겠냐? 내 도를 바른 도를 펼 수 없다면은 안 하면 그뿐이지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해야 되느냐? 선생님 전에는 나한테 분명히 이렇게 가르쳐 놓고 지금 선생님이 하는 말 행동은 뭐냐고 막 신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소문을 가지고 있는 이 남자를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사내 남자가 아니죠. 이 남자는 영부인이죠. 부인, 가소군이라고도 하는 이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이 어쨌든 기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또 기뻐하지 어쨌든 간에 기뻐하지 않으니까 공자 시지. 하살 시자는 맹세라는 뜻이라 그랬죠. 자, 맹세를 하듯이 말을 하는 거죠. 왈 요소부자, 내가 만약 아닌 것이 있다면,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은 내가 도에 어긋나는 이렇게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다면 그 영부인 과소군을 만나서 자, 내가 어떤 불미한 일이 있었다면 싫을 염자이죠. 자, 하늘이 싫어할 것이다. 하늘이 싫어할 것이다. 우리 싫을 염자도 보세요. 자, 염세주의자 이러죠. 옛날에 우리 그 30년, 40년 이럴 때에 그런 이상의 날개 같은 거, 그죠? 일제시대에 나라를 빼앗기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지식인들은 얼마나 이 세상이 싫었겠어요. 그래서 이상 같은 성격 이상자가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를 염자는 보세요. 굴 속에서 해도 달도 못 보고 굴 속에서 살다 보니까 똑바로 서지도 못하고 개처럼 엎드려서 살려니 싫다. 그래서 시를 염자예요. 이거는 굴바위 엄이라고 그러죠. 부수가 엄이라고 하는 것은 왼쪽은 변이고 오른쪽은 방이고 위는 머리이고 아래는 발인데 위와 왼쪽을 싸고 있는 것을 엄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다 점이 오면은 집엄인데 점이 없으면 굴처럼 생겼다 그래서 굴바위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서 굴 속에서 해도 달도 못 보고 개처럼 살려니 시를 염자인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흙으로 눌러버리면 돼요. 그래서 뭐가 돼요? 흑토가 오면은 누를 압이 되는 거죠. 압력. 자, 흑토가 오면은 그래서 누를 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늘이 싫어할 것이다. 반복을 하는 거죠. 하늘이 싫어할 것이다. 하늘이 싫어할 것이다. 내가 하늘이 싫어할 짓을 하겠느냐? 응? 서경덕이만 한진이가 알몸으로 덤벼도 그 밤을 그냥 보냈겠느냐? 나는 더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하늘이 싫어할 짓을 내가 하겠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강조하느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신 것 같습니다. 자, 1점으로 갔어요. 자, 그러고는 자 다시 거위 원령 그래서 다시 위나라로 돌아와서 거백옥집에서 있게 되었잖아요. 그럴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 달여 원령 한 달여쯤 되었을 때 영공여 부인 동차 영공이 부인과 같은 수레를 타는데 환자 온고 참승 그래서 자 이 도랑구도 거도 되고요. 도랑 거, 도랑 큰 거랑 거 뭐 이렇게 거랑 아니죠. 우리 거랑 그러면은 강보다는 작고 시내보다는 조금 크고 도랑이라고 그러죠. 도랑. 그 길가에 그 도랑보다는 좀 큰 거, 큰 거 짜서 거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럴 때 거랑 고자도 되죠. 자 환자가 온 거 내시를 의미하죠. 함께 동숭 참여할 참자잖아요. 그 환자를 온 거 내시를 그 임금 자기 수레에 같이 태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가면서 사공자 위 차승 다음 차자 그 다음 차를 너는 전에는 임금역 내 옆에서 같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뭐 시찰도 같이 이렇게 가면서 이러고 저러고 했는데 지금은 너는 다음 차 타고 오라는 거죠. 옆에서 같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자와 내시를 앉히면서 이 공자한테 홀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고 초요시가지 그래서 그러면서 비켜거라 뭐 요란하게 왕의 일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요란하게 시가를 통과하는 거죠. 공자왈 오미 견호 덕여 호색자야 그래서 나하고 나는 자 가운데 호덕 덕을 좋아하는 것 같이 덕을 좋아하는 것이 자 호색자 색을 좋아하는 것 같으려 같이 하는 자를 미견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덕을 좋아하기를 색을 좋아하는 것 같이 하는 자를 자나 뭐 영웅은 여자를 좋아한다 뭐 이러는 이 남자들 말이에요. 그죠? 영웅이라고 꼭 여자를 좋아하나? 자 그러는데 남자들 세상이었으니까 남자들이 지네들 그냥 합리화시키느라고 영웅은 호색하다 뭐 이러고 하죠. 자 그래서 덕을 좋아하기를 어쩔 수 없이 종족 번식을 위해서도 여자는 좋아해야지 되는데 그럼 덕을 좋아하는 것을 여자 좋아하는 것 같이만 하면은 이 사람은 정말로 성인이 될 텐데 그러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또 따지면요 공자의 부부관계는 어땠을까요? 안 좋을 수밖에 없었겠죠. 공자는 결혼을 19살 쯤에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밖에 못 낳고 자꾸만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뭐 이리저리 떠돌이 이러고 하다 보면은 여자 입장으로 보면은 뭐 좋은 것이 별로 없었겠죠. 뭐 그러니까 하나를 얻으면은 또 하나는 잃게 되겠죠. 가정적이고 가정만 이렇게 했다면은 자 공자는 또 없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자는 늘상 떠나 있고 여자를 혼자 두고 뭐 떠나 있고 뭐 이러면서 나중에 아내가 죽을 때 참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것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 덕을 좋아하는 것 같이 덕을 좋아하기를 여자 좋아하는 것 같이 하는 자를 못 보았다는 거죠. 어시초지 어시는 이 시자가 와서 이에 추한 정치 이때 위나라는 그 남자라는 이 여자가 문란한 것도 물론이거니와 자 정치도 엉망이고 막 이러니까 위나라를 여기서는 그러면서 노나라와 위나라는 형제 나라가 아니라고 할까봐 정치도 꼭 닮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썩었다는 거죠. 그래서 위나라를 떠나서
과조자이죠. 나라 이름 조자도 되고요. 이 성조자도 되는데 이거 할 때 우리요. 여기는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왔잖아요. 성조자 이거 하나만 와도 성조자도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하나만 와도 되게끔. 자, 그래서 조나라로 갔는데 시세 이 해에 노정공절 이 해에 노정공이 죽었다 이러는데 한번 보세요. 그 밑에 해석을 보시면은요. 노정공은 제위에 있었던 지가 15년 있었는데 이때가 기원전 495년이었고 공장 나이 57세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만명 떠난 지 1년이 딱 됐죠. 56세에 떠났잖아요. 그래서 저 앞에서 우리 10개월 있다가 위나라에 맨 처음에 가서 10개월 있다가 떠났잖아요. 자, 10개월 있다가 그 위 내부들이 공자를 해할 것 같았으니까 10달 머무르고 떠나서 그리고는 포에 가서 한 달 있고 다시 되돌아와서 또 한 달 있고 이랬으니까 1년이 지난 겁니다. 1년이 지나서 그러고 나서 노나라 정공이 죽고 이때 공자 나이 1년 지났으니까 56세에서 1년 지났으니까 57세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 57세이고 노나라에서는 정공이 죽고 애공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왕들을 보면은 공자가 이때는 내가 몇 살 때이구나 유년이냐 청년이냐 뭐 노년이냐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남자라는 여자에 대해서 이제 여기 해석을 한번 보세요. 남자는 위나라 32대 군주 영공의 부인으로 송나라 공주로 정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공은 부인 남자를 위하여서 송나라에서 이복 배다른 오빠 송조를 데리고 왔는데 송조는 송자조라고도 구하며 송나라 왕자로 우리 송나라는 또 어떤 나라라고 그랬죠? 송나라라고 하면 생각나는 거. 네, 그렇죠. 주나라가 음나라를 멸망시키면서 음나라를 받들어 조상들을 모시라고 했던 나라가 송나라고 공자의 조상들은 송나라 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송나라 왕자로 남자가 위나라로 시집 오기 전에 송나라에서 이복 오빠랑 정분이 나 있었던 겁니다. 남자가 이 영부인이 돼가지고도 송조를 잃지 못하자 웃기는 일이죠. 영공은 송조를 위나라로 데리고 왔다는데 자세한 기록은 어쨌든 없습니다. 근데 옹야편 16장의 자왈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불류축타진영 아첨할 영자입니다. 불류 빌축자 축타진영 그래서 축타와 같은 아첨하는 말재주를 말하는 겁니다. 이 축타라는 사람은 아첨하는 말을 듣기 좋은 말을 엄청 잘했다는 거죠. 아첨하는 이후 송조짐이 그래서 이 송조는요 정말 미남자였다고 그래요. 예쁘게 생겼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후 송조짐이 송조와 같은 미모가 없고는 나노 면허 금지세의 그래서 이 어려운 세상 살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말을 아주 빼어나게 잘 하거나 아니면은 빼어나게 예쁘거나 이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니라면은 지금같이 이런 난세에 춘추 시대의 이 난세에 목숨 부지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옹야편에요. 라는 말씀을 이런 때에 송조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주고 해서 자전에 위나라 영공의 아들 태자 계외는 영공 그러면은 계외와 문득 첩을 쓰는 출공이라고 하는 이 왕자 손자가 되죠. 영공에게는. 자, 계외는 영공 39년 제나라 군주와 송나라 군주가 조라는 곳에서 해합하는데 참석하려고 송나라 시골 마을을 지났는데 시골 사람들이
자, 송나라를 지나고 있는데 시골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미 그대의 암돼지로 정했는데 이 소리는 뭐냐 하면은 남자를 데리고 가서 네 암돼지로 삼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돼지로 완전히 막 비우는 거죠. 이거 비하를 엄청 하는 거죠. 자, 이미 그대의 암돼지로 정했는데 어찌 우리의 예쁜 숫돼지, 그래서 우리 송조를 말하는 겁니다. 자, 돌려주지 않는가? 왜 얘까지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고 있느냐? 자, 송나라에서 위나라로 내려간 남자와 송조를 빗댄 풍자녀라는 것을 알고 이 수치심의 기회는요, 자기 엄마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자기 엄마지만 이 바람둥이를, 이 타고난 이 바람둥이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왕비가 이 모양이니. 자, 그래서 수치심의 남자를 죽이려고 신하인 희양숙에게 기욱하면은 부인을 죽이라 했으나 둘이서 이제 짰죠. 그래서 내가 신하를 딱 보내면 죽이라 이랬는데 희양숙은 자기만 죽임을 이러다가 보면은 결국은 내가 섣불리 이렇게 했다가 나만 오히려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나서지 않고 모른 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둘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눈짓을 하고 뭐 어쩌고 하는 게 아무래도 수상한 거, 이것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래서 눈치를 채고 달아나면서 계획가 나를 죽이려 해요 하고 소리를 치니까 영공이 달려와서 남자와 함께 높은 무대로 몸을 피하고는 태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군사들을 풀어서. 그랬더니 계획는 송나라로 도망쳤다가 진나라로 가서 조관자의 도움을 받으며, 이래서 이 조관자의 에게서 나중에 이 진나라는요 한위조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조관자가 조나라의 시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관자의 도움을 받으면 16년에 망명생활을 이곳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14년, 계획는 16년 비슷한 시기에 각자 이렇게 하게 되었던 거죠. 자, 이후 3년 뒤 영공이 죽었지만 계승할 아들은 남자의 아들 영뿐이었는데 영이 고사하였어. 절대로 형이 있는데 왜 네가 왕위를 하느냐 그러고 절대로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은 계획의 아들로 왕자리를 주기에는, 자기 손자이기도 하지만 주기에는 조금 거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가면 자기 아들을 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절대로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손자인 첩에게, 문득첩, 우리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손자인 계획의 아들 첩이 계승하니 이가 충성이라는 거죠. 그는 망명 중인 아버지를 모실 생각이 없었으므로 훗날 부자 간에 긴 다툼이 벌어지고 자로는 음탕한 남자 부인을 만난 스승에게 왜 그런 여자를 만났느냐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앙이라고, 그래서 앙자는요 가운데 앙자에 가죽흙이 왔잖아요. 그래서 가슴거리 앙이라고 부릅니다. 가슴거리 앙. 조관자로 진의 육경 중에 진나라, 그 한위조로 바뀌기 전에 진나라 있죠. 지금은 아직도 진나라이죠. 이 진나라 육경 6벼슬 중에 한 사람으로 범시와 중행시의 난을 제약하고 조시들의 봉지를 학대하면서 난을 진압하였으니까 거기에 대한 농공으로 땅을 또 받고 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자, 전국 칠홍 중에 한 사람인 조나라의 고국에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동생에 의해 쫓겨나 외지를 유랑하던 경왕을 복위시키는데 큰 역할을 냈다. 어쨌든 조나라를 세운 조양자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틀을 다 깔아놓고 그 아들인 조양자가 한위조로 진나라를 세 신하들이 나누어 가지는 이런 것을 하였던 겁니다. 자,